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전남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전국체전이 막을 열고 전국 장애인체전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도는 양대체전에 불을 밝힐 성화를 땅끝 해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강화군 만이산에서 채화했습니다. 성화는 22개 시군을 순회 봉송한 뒤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 점화됩니다. 유재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 13일부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고흥 나로우주과학관에서 특별 채화식을 가졌습니다. 칠선여가 채화경을 이용해 성화를 채화했고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전남의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 올리며 전남 전역에서 열릴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15년 만에 양대체전을 개최하는 전남도는 시군과의 최종 준비 상황 보고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을 가지며 부족함 없는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각 지역에서는 지금의 풍요로운 우리 사회를 일구어낸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문화 공연과 유공자 표창, 꽃다발 전달이 이어지며 화목한 분위기 속에 치러진 행사 현장에 황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는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노광규 순천시장,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장, 지역 어르신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10월은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경로 효친 사상을 확산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로 27회를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유공자 30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든지 이런 거 확충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순천 인재육성 장학회에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어르신들의 복지는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고, 경로당도 국가나 지방자치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환경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 WHO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노인 일자리, 건강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자리인 아트 옥션은 대부분 서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복지TV 전남방송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남 아트 옥션 미술제를 기획했는데요. 처음으로 열린 이번 미술제는 전남 전역의 유명 작가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현장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 지역 미술인의 화합과 전남 예술의 미래를 그리는 프로젝트 제1회 전남 아트옥션 미술제가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순천 문화의 거리 갤러리 하얀에서 열렸습니다. 아트옥션이란 옥션 리스트가 미술품을 설명하며 경매 형태로 판매하는 행사로 작품 판매를 촉진시키고 지역 예술 문화를 꽃피우는 자리입니다. 주최사인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축사와 참여 작가 소개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작가님들이 언더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또 작품에 임하시고 또 전시회 하시고 출품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조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꾸준하게 저희 복지TV 전남방송에서는 숨어있던 아니면 밖에 나오시던 여러 작가님들을, 지역 작가님들을 조명해주고 그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번 옥션에는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등 8개 지역, 서부, 목포, 무안, 신안 등 5개 지역, 중부, 담양, 장성 등 3개 지역에서 32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색채를 가진 창의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순천이 생태도시, 생태수도라고 하잖아요. 그 생태라는 게 사실은 문화예술이 그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담은 미술품을 감상하고 현장 경매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전남 아트옥션 미술제는 전남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3천여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며 경기 침체로 위축되었던 지역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놀이를 통해 즐겁게 과학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이 장흥에 문을 열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물 캐릭터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학습하고 사회성과 협동심도 기를 수 있게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장흥에 위치한 물과학관, 천문과학관과 연계해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편백숲 우드랜드 초입에 어린이들이 자연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인 어린이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어린이과학체험관 확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지상 2층 규모 4가지 테마로 구축된 과학관은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과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과학관을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 친화도시의 어떤 면모를 갖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린이 체험과학관의 주인공들은 여기에 우리 장에 있는 아동들이고 학생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체험시설이 부족했던 전남 중부 지역에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이 생겨 지역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유재입니다. 전남 각 지역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도 소식입니다. 한국은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올해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4%에 달하며 전남도는 전국 수치를 상회하는 24.7%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역을 위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을 진행하기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지역 소멸 위기와 초저출생 인구 위기 공동 대응을 도모하고자 정책 연구와 과제 발굴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섰으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채우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는 시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해 오천 그린광장에서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선보입니다. 가을 분위기가 무르익는 10월 박람회 주제 공연 카이로스, 오케스트라, 판소리, 가요 콘서트, 불꽃놀이 등 다양한 공연에 매번 수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꿋꿋이 살아가는 습지 캐릭터의 모습을 표현한 카이로스 공연은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8시에 오천 그린광장 상설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런 다채로운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으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폐막을 20여일 앞두고 800만 목표 관람객을 달성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10월 말 글로컬 대학 30 본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순천대학교가 예비대학으로 선정돼 지자체와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는 전남도와 글로컬 대학 30 성공을 위한 협약을 맺고 지산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과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광양시와 광양지산학 캠퍼스 조성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회의를 통해 광양시는 지산학 캠퍼스 부지 제공 계획을, 포스코는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을 제시하며 실행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총 30개 지역 대학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1,000억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 10개의 대학이 어디가 될지 주목됩니다. 여수시 소식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범시민준비위원회 사무소가 여수 세계 박람회장 정문에 마련됐습니다. 범시민준비위원회는 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시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꾸려진 민간단체로 지난 3월 출범해 7개 분과위원회와 시민 36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민실천운동과 대내외 박람회 홍보, 관람객 유치 등 본격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섬 박람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사무실 개소와 더불어 범시민위원 활동이 민간 영역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만들어 성공 개최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간추린 소식, 유제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와 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시가 지역 내 학생,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맞춤형 디지털 융합 훈련 과정을 제공하는 AI 메타버스 센터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교육을 진행합니다. 목포시와 스마트인재개발원은 메타버스 체험 및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융합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재해 예방사업에 선정돼 국비 9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부터 향후 3년간 국비 95억 원 등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배수 펌프장과 우수저류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광주 선안병원과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며 광주 선안병원은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을 선정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흥군은 2050 탄소중립 장흥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온실가스 감축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군은 분야별로 제시된 온실가스 감축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해남군이 2027년까지 관내 전 지역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연결을 완료하고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7년에는 경이면 해남군 전역에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문화가 소식입니다. 매화는 시린 겨울을 지나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긴 겨울을 잘 참고 화려하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의 모습과 닮은 작업도 기다린 만큼 더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종이 위 한 겹 한 겹 물감을 쌓아 올리며 시각적인 즐거움을 그려나가는 이석원 작가를 만나러 정유정 리포터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새까만 나무 기둥 위에 핀 새하얀 백색의 매화꽃은 흙과 백의 확실한 색의 대비를 보여줍니다. 명확한 색의 구분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관람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석원 화백의 작업은 양식이나 재료에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새로운 매체 활용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전통 수묵화에 내재된 담백하고 절제된 표현의 아름다움을 색다롭게 구현하고자 화려한 채색을 배제해 마치 아날로그 감성이 짙은 흑백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감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려 입체적이고 사실감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입체적 형상은 기나긴 작업 시간과 화백의 작업 에너지가 혼합되어 쌓인 결과물로 나타냅니다. 매화를 주제로 담은 작품은 전통 수묵의 사군자와 맥락을 같이 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전 먹선으로만 이런 것인데 자꾸 거기에 귀착해가지고 더 발전하지 않은 모습이 안타깝거든요. 물론 서양화를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대적으로 우리 것이니까 좀 더 다른 해석을 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매화랄지 대나무랄지 바다랄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물감을 하나하나 쌓아서 마른 다음에 쌓고 해서 많은 시간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된 작업 과정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평화로운 섬과 함께 그려진 드넓고 잔잔한 바다의 형상은 표면과 달리 세월이 응축된 고요함 속에 웅장한 힘을 보여줍니다. 이석원 화백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모습을 찾아내 새롭게 형상화하고 그 작업 과정 속 작품에 대한 고민과 검증을 통해 보편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합니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석원 화백의 매화는 다가오는 날의 기운을 희망으로 전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함축돼 작품으로 드러납니다. 캔버스 위 흰색 아크릴 물감을 겹겹이 쌓아 올림으로써 고결함과 기나긴 인고의 시간을 표현하며 관람객에게 기다림의 연속인 삶에 대한 밝은 미래를 전합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남도 구석구석을 밝히는 문화 뉴스입니다. 문화관광 수도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전남도 문화원 연합회와 22개 시군 문화원이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을 열어 지역문화 주체로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22개 시군 문화원 14,000여 회원과 함께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합니다. 매년 잊혀져가는 향토 문화를 도민에게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남도 문화 발전과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는 깊어지는 가을과 함께 난방비 걱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역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웃 어르신이 환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변을 살피고 손길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10월 둘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